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이제 몇 편 나눠서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 로드릴, 중고 거래를 할 때 어떤 걸 좀 체크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좀 다소 길더라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릴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직거래로 해서 딱 이제 거래를 한다. 어떤 점을 볼까요?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외관이겠죠. 일단은 외관을 먼저 봐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쭉 이렇게 한번 봅니다. 쭉 보는데, 뭐, 기스나 스크래치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썬바 안쪽, 요런 데를 좀 많이 봐요. 요 썬바 안쪽에,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이제 구석, 요런 데를 좀 자주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봅니다. 왜냐면 다른데 외관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물티슈로 닦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이 썬바의 안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릴을 정비를 잘하면서 잘 썼구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외관, 그 다음에 뭐 이런 때가 낀 그런 형태,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또 팁을 드린다면, 또 보실 게 이제 이 레벨 와인더 있죠? 예, 요거, 지금 이렇게 핸들 움직이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움직이죠? 요 안쪽에 보면은 이 웜샤프트라고 있어요. 예, 요게. 그죠? 요 부분. 요 하얀 부분. 자, 요 부분을 또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보통은 이제 뭐 알루미늄으로 돼서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릴에 따라서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분이 보통은 이제 구리스가 다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리스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약간 좀 떡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면 오히려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됐구나라고 또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은 그 개인이 그렇게 쓰실 때 보면 여기가 구리스 바르기가 또 좋거든. 근데 이 구리스라는 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리스를 도포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기존에 구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또 위에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겹겹이 그 구리스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릴을 정비를 잘하고 잘 썼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세심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요 노브예요. 보통은요, 이 노브의 어떤 이 질감, 핸들 이 돌아가는 이 질감을 알기 위해서 핸들링을 하시면은 이 노브의 질감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베어링의 뭐 이런 상태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잡고 얘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쳐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유독 이 베어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돌렸을 때 이렇게 스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베어링이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리고 소리가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나갔구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뻑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스타드랙입니다. 이 스타드랙을요, 어떻게 체크하냐? 일단은 다 풀으세요. 이렇게 다. 지금 더 이상 안 돌아가죠. 다 푸른 상태. 푸른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면서요. 이렇게 계속 돌려봐요. 이게 지금 잠그고 있는 거거든요. 잠그면서 뭘 체크하냐면은, 지금 뭐 제 릴은 뭐 그래도 제가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잘 되어 있는데, 세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잠궈도. 근데 여기에 안에 이 나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와셔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리스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안에 나사선이 약간 뭐 뭉개졌다거나 그럴 경우에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천천히 돌리는데 한 50% 절반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뻑뻑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조였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순간적으로 뻑뻑해진다. 그러면 이 안에 구리스 말씀드렸던 이 나사선 그 다음에 뭐 각종 와셔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에 또 오링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뭐 조립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핸들의 어떤 유격, 그죠? 이렇게 좀 약간 흔들어 보고 약간의 뭐 이제 유격이면 상관없는데 뭐 정말 덜렁덜렁 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썸바예요. 썸바 누르고 여러 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 썸바가 가끔 이제 잘못하면은 뭐 잘 안 올라온다든지 이게 이제 반클러치가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 없지만 이런 썸바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도 좀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풀의 상태를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덮개를 열어서요. 이 스풀의 상태 전반적인 외관부터 봐야겠죠. 스프레이 이런 부분이 뭐 약간 뭐 찌그러졌다든지 뭐 그죠? 약간 깨졌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풀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안쪽에 베어링이에요. 요 베어링. 그다음에 요쪽은 요쪽 덮개에 있는 요 베어링. 요게 이제 맞물려서 회전이 되는 건데 이 베어링이 가끔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베어링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이 캐스팅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체크를 하기 힘든데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얘를 잠시만요. 썸바를 이렇게 다시 이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외관 검사가 끝났으면 자, 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돌리고요. 그죠? 이게 돌리죠? 돌릴 때 이렇게 썸바를 눌러서 얘를 돌아가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음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러면 유독 이게 소리가 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게 이렇게 스르르 이런 소리는 상관없는데 약간 뭐 지글지글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좀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핸들링이죠. 핸들링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메인 기어라든지 뭐 이런 상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핸들링을 체크를 하실 때는요. 일단 이 드랙을 한 50% 60%를 좀 잠가 놓은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얘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시면 왜냐면 이 안쪽이 꽉 조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50% 60% 이상 이렇게 조여놓은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고 그 약간의 그 소리는 다 날 수가 있어요. 이 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 베어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리는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핸들링을 할 때 노브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 정도는 이 메인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가 이 서로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거기가 많이 마모가 됐거나 상태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안쪽에 뭐 베어링 같은 경우에 뭐 1A 베어링이나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베어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품을 실제 이게 개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너무 이게 과한 소음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서걱거림, 네, 뭐 진동, 뭐 이런 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너무 심하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부 이 상태를 열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썸바를 엽니다. 얘를 덮개를 열어요. 그런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이 안쪽에.
안쪽에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낚시를 하다 보면 맑은 물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탁한 물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게 낚시를 하고 나서 얼만큼 건조를 잘 시켰냐, 또 정비를 뭐 주기적으로 잘 했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냄새를 맡아보면 예를 들면 구리스 냄새가 너무 과하게 막 진동을 한다든지 내지는 너무 이 악취 있죠.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이게 정말 안쪽에 어떤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외관은 정말 멀쩡해. 외관은 뭐 기수도 뭐 거의 없고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덜컥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정비를 한번 맡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가 정비를 하려고 여기를 열었더니 이 안에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간혹. 네, 그거는 진짜 판매자만이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이거 자가 정비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스스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생각처럼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못 구입하시면 나중에 진짜 이 베어링을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티즈 이게 맥실드라고 되어 있죠. 이 맥실드. 이 맥실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도 고가고 또 이 맥실드 전용 오일이 있어요. 자성체로 된 오일인데 그 오일은 또 비싸요. 그래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만 원, 30만 원, 뭐 35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안에 거 베어링 다 바꿔야 되고 뭐 수리비가 뭐 한 15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새 거를 사가는 게 오히려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그렇게 꼭 이 냄새를 좀 맡아보시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또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요 기어 있죠. 이제 피니언 기어인데 요쪽에 이렇게 요 부분이 그죠?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 맞물리는 부분에 약간 뭐 모양이 살짝 뭐 좀 찌그러졌다든지 좀 이게 버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육안으로 좀 잘 이렇게 보시면 그런 정도는 또 구분이 다 가능하거든요. 요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보시고 뭐 요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만 좀 잘 체크를 하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컨디션이 좋은 그런 릴을 좀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이제 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로드는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이 로드도 뭐 중고로 구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추운 날씨고 저도 얼마 전에 진짜 독감을 한번 정말 된통 걸려서 며칠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또 아주 즐거운 그런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원이었습니다.